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해 주었고요. 해외 증시 미국 나스닥, 다우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해 주면서 다 같이 좀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도 모두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큰 폭으로 반등을 했지만 계속 이 상승폭을 이어가면서 네, 그런 추세를 이어가는지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크게 좋아할 이유도 없고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일단 뭐 계속 매수를 한다 뭐 그런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런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뭐 기관 투자자의 그런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확실히 이 바닥 라인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 라인 자체는 이제 몇 포인트죠? 2600포인트는 그래도 계속 좀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내려가는 와중에 또다시 V자로 반등을 해주면서 이런 추세 라인을 계속 살려주고 있고요. 확실히 상단 하단을 좀 지정을 하고 이 사이에서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전에 이 계단 상승에서 이 계단식 박스권에서 또다시 한번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런 하락분을 좀 조심을 하고 항상 염두를 해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2600포인트, 코스피 2600포인트가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4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좀 판단을 해서 공격적인 투자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 이틀 연속 매수를 했지만 뭐 이전에 패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틀 연속 매수를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매수도 꾸준히 이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모두 좀 계속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수급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다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코스피보다는 또 지금 반등폭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등폭이 나와주는지 그런 거 체크해주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이런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추세,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추세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들을 지금 깨지 않고 그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5월 달에는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5월 달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예상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장기화가 되면서 또 고착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FOMC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 폭이 얼마나 높을 것인지 지금 뭐 진짜 4월을 다해서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요. 네, 초장에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이 한번 움직이고 나면 그래도 그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빠져나가던 그런 자금들이 좀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할 거면 빨리 좀 올라와서 네, 좀 그런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는 것도 증시에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아직까지는 네,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율 자체가 이제 오늘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127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다행히 네, 고점을 계속 뻗어나가기보다는 한번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하지만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환율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전에도 고점 한번 찍고 떨어졌다가 그대로 다시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꾸준히 떨어져서 뭐 이대로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한번 상승폭에 대한 그런 차익 매물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61선이죠. 61선이 깨지지 않는 채로 계속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봉이 깨지는지 네, 그런 것들도 한번 포인트로 잡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월봉에서도 지금 계속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안한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할까요? 지지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런 최고점을 한 10년 동안 뚫지 못하던 그런 고점을 뚫었을 때는 시장 투자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다행히 그 고점을 아주 강하게 뚫고 나가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 좀 1% 정도도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유럽 증시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르고 내리고 지금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하락 분위기를 돌릴 만한 그런 불확실성 해소 소식이라든지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하루 올라도 결국엔 내일 내릴 수도 있고, 내일 내려도 다음날 이제 저점 매수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방향을 잡고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분석은 채권 봐야죠. 채권 시장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2.86%, 또 2.7%대에서 다시 한번 2.8%대로 진입을 했고, 네, 계속 상단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금리 시장도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감을 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다. 네, 그런 것도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원 하락해서 2.6% 하락했고요. 26,6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지금 좀 시간의 가격이 많았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50원 정도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네, 뭐 크게 많이 내린 건 아니지만 시간 외 가격이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오늘 증시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내렸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좀 밀어붙이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하락을 한 것이 아니고, 또 500만 주 아래에서 뭐 437만 주 정도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440만 주 정도로 이 정도 하락했다라는 것은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오늘 하락을 시켰구나. 그래서 크게 의미 없이 횡보를 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차트를 오늘 설명드리기보다는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소식이 실적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921억이라서 이제 전년비 20.6%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를 해서 3조 700억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5% 감소한 1921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제 국내외 대형 EPC 프로젝트 수주로 매출이 증가를 했고 자회사 매출도 증가를 했다. 근데 영업이익은 원자재 값 상승 영향으로 소폭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그런 원자재를 가공해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타격이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값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기름값이 뭐 최근에 이제 2,000원 이상 올라가던 그런 리터당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싸지는 그런 체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체감을 했고요. 지금 뭐 10% 이상 올라가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그런 것은 허다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 감소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체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장기화가 되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출로만 확인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이제 증가할 정도로 장사는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유상증자와 이제 재무 개선을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덕분에 이제 부채 비율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 지난해 말보다 35.1포인트 감소해서 134.2%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연결이라는 것은 아래 자회사들, 네, 두산중공업 아래에, 두산중공업이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네, 두산 퓨얼셀과 그 다음에 두산 밥캣 이런 기업들이 다 연결되어서 합쳐진 것이 이제 부채 비율이 134.2%인데 해외 자회사를 이제 포함해서 네, 관리를 하면 또 이제 지난해 말보다 52.8포인트 감소해서 118.8%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 초반대로 이제 부채 비율이 감소를 했고요. 네, 이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규 수주도 1분기 수주는 1,900억 정도로 네, 제주 한림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1,800억 규모의 또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1분기에만 이제 1조 정도를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13조 6천억 정도고요. 올해 수주 계획은 8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수주 가능성이 높은 온핸드 프로젝트는 4조 2천억 규모고요. 사우디 주단조 공장 거의 확정이고, 괌 복합화력도 그렇고요. 복합화력,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고, 원래는 이집트에 대한 원전 소식도 있었지만 그 이집트는 지금 러시아 이 사태로 인해서 좀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건 이제 이집트 원전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통상적인 기자재 서비스 수주는 약 2조 원 수주로 상당히 이제 수주 잔고가 많고, 그다음에 올해도 수주를 견고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딱 보고 지금 뭐 기사가 나오니까 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실망 매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이제 실적,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시간의 가격도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네, 20% 줄어서 1921억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일회성이죠. 일회성의 이유로, 그죠? 물가가 상승을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지,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서 지금 뭐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제목으로 좀 등장을 하면서 좀 이제 임팩트 있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출 자체가 30%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재무 개선을 통해서 부채 비율이 134% 연결 기준이고, 해외 자회사 포함 시 118%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저는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부채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런 앞으로 이 재무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고 새롭게 신사업을 아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수주 계획도 8조 4천억이고 수주 잔고가 13조 6천억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거의 뭐 21조, 22조 가량의 그런 수주 잔고가 또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올해도 매출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겠죠. 하지만 계속 이제 매년 저렇게 이제 수주 소식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런 좋은 방향으로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중동 쪽이라든지 뭐 미국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계속 대형 플랜트 수주가 지속될 거고, 그리고 해상풍력과 SMR의 수주 관리로 수주 목표 달성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지금 다 본문에 있고요. 네. 제일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점이 지금 기사화가 좀 되어가지고 조금은 좀 그렇네요. 아무튼 크게 문제 없다. 지금 이 실적으로 인한 뭐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점이 실적이죠. 이거는 저번에 제가 종목 리뷰 말고도 따로 이제 리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적이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중간으로 유지를 하고 실적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성이 미리 이제 있어야지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해야지 실적이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장성이 먼저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성장성이고요. 아이고, 성장성. 요게 이제 실적입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이제 당연히 이 성장성을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성장성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예상이 되었을 때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런 성장성과 함께 거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성이 좀 멈춰든다. 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성장성이 더 이상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빠집니다. 그때 투자자들은 다른 이제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을 찾게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적이 또, 그죠? 여기서는 이제 성장성이,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이 멈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차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에서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장에 진입되었던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보면은 실적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매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왜 오히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내부적인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본인만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투자자들은 전체 시장을 보았을 때 이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높아지는지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그런 크기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을 가져가는 그런 캐파가 있는지 이 기업이 경쟁성이 있어가지고 이 시장에서 견고하게 그 자리를 유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독점이라고 할까요? 독점과 기술 독점, 기술의 유일성과 기술의 독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고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실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당연히 이제 뭐 성장성이 꾸준히 뭐 유지되고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꾸준히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 오히려 이제 실적이 최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았을 때는 앞으로 이제 해상풍력 밑에도 나왔죠. 해상풍력,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SMR, 네, 대형원전 이제 시작이죠. 네. 그럼 뭐 주단주, 사우디 뭐 그쪽 아니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성장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네, 시기입니다. 그다음 폐전 에너지화 플랜트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계속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런 시장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성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마구마구 올라가진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성장성에 대한 초입기다. 네, 초입기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원전 시장이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다시 원전 시장이 늘어날 만한 그런 정책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트렌드가 이제 석탄 에너지에서 이제 그 원전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있고요. 그 두 개를 모두 투자를 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장성을 확보하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올해 이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에 대한 시장은 뭐 작년에도 예상이 되었지만 그때는 이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재무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작년에 마지막으로 진짜 뭐 좀 뒤통수 맞듯이 우리가 유상증자 참여를 했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그런 해상풍력, 수소, SMR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금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채를 많이 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부채 비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단기 차입금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몇 조 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3조 자구안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용도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그런 종목을 가지고 하루하루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무겁게 움직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크게 재미가 없고 최근에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아 가지고 더더욱 재미없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성장성이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매출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손실이 나는 그런 이유가 단순히 물가 상승에 의한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면 더더욱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올라가다가 분명히 이제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투자금이 몰리고 뭐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고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성이 꺾이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으로 가려면 시장이 이제 적어도 전망이 있고 그런 시장성이 분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이 지속이 되고 나서 신규 참여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기술도 나오게 되고 연구 R&D 투자를 하게 되니까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기술이 멈춰 있는 그런 기업들은 또 도태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증기 발생기라든지 뭐 그런 터빈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고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대형 원전들을 미국에서도 많이 수주를 했고요. 혹은 안에 계측 제어 장비들, 지진 자동 정지 설비 같은 그런 것들도 중국 쪽에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괜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렇게 계약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분명히 SMR에 대한 그런 첫 삽을 뜨는 데 있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위치를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아까 그래프를 뭐 그냥 뭐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올라가고 언제 뭐 멈추고 성장성이 멈추고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을 쭉 지켜보고 그런 시장 트렌드를 완벽하게 분석한다면 사실 뭐 돈을 엄청나게 잘 보고 그러고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충은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일 때는 좀 중간중간에 투자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곁들이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따로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차트를 제가 안 봤죠. 그래서 오늘 차트 보게 되면 뭐 어제 양봉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양봉 기분 좋게 뭐 쭉 올라갔어도 좋았겠지만 결국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 같고요. 21선, 5일선, 60일선 이렇게 다 모였을 때는 분명히 한번 움직여야 된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번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를 주목을 해야 된다. 분명히 이제 1000만 주 이상 터져주면서 1500만 주 이상 터져주면서 움직이는 날이 나올 텐데 그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좀 지켜보면 되겠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위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오늘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월봉도 뭐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월 끝났고 다음 달부터 5월의 시작인데 5월 달에는 좀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좀 치고 나가는 그림이 상당히 이제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38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71만 주 매도하면서 최근 대비해서는 좀 많이 매도를 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매도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매수를 해주면서 또 이제 수급이 매도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매수를 많이 했던 그런 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뭐 사실 일회성으로 좀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금융 투자도 이제는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보험 투신,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했는데 네,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했네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연기금 투자자가 여전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보고 뭐 이렇게 던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례적으로 네, 이렇게 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네, 매도를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주면서 뭐 부합 수준으로 그런 수급 자체를 유지를 해주는 건지 뭐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거래량도 없고 네, 크게 뭔가 중요한 포인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죠.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네, 1119만 주로 어제보다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네, 더 이상 뭐 늘어나지 않는 것인지 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거래량은 계속해서 좀 낮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44만 9천 주로 어제보단 좀 늘었지만 크게 많은 양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매도량이 많을 때는 100만 주 이상 그렇게 거래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크게 우리가 뭐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네, 이 추이를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체결량이 좀 많았습니다. 112만 주 정도. 그래서 상환은 거의 없었고 체결량이 좀 늘어나면서 잔고가 좀 늘었습니다. 근데 뭐 2,500만 주에서 2,600만 주, 뭐 그 정도로 100만 주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 네, 크게 추세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공매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대체 잔고가 늘어나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공매도가 이제 필요가 없어가지고 점점 멈추거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는지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뭐 좀 악재라고 한다면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고 한다면 이제 5월 달에 있을 그 두산 밥켓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그런 손실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선반영이 되었다면 되었을 거고, 네, 지금 뭐 크게 지금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길을 가로막을 만큼 부담스러운 그런 손실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계속해서 외국인 추정 대비해서 외국인 당일 물량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매수가 추가로 되면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보유율 자체가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5만 주 정도만 매도를 했고, 네, 계속해서 그런 매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9%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런 매수를 다시 해주는지 그런 것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이죠. 네. 일단 실적에 대한 소식은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그 합병 안건을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만장일치는 아니고 네. 뭐 만장일치를 했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가 다음 달 3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3일이면 오늘 29일이니까 내일 30일, 일요일이 5월 1일이고 2, 3, 화요일이네요. 네, 화요일에 상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프링밸리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이 되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합병 후 뉴스케일 파워 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이 변경되고 네, 5월 3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우회 상장을 통해 미국 나스닥에 거래되고 있는 스프링밸리와 합병을 선택을 했고요. 그게 합병이 되면서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이 되었을 때는 네, 지분이 이제 5조까지도 네,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1,300억 정도의 지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분에 대한 그런 수익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킬 파워 SMR 사업이 얼마나 뜨겁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을 때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알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관심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수소 경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해법은 원자력이라는 얘기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때도 뭐 수소 액화 플랜트도 있고 해상 풍력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을 통해서도 수소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MR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R&D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수소와 이제 원자력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기술력들이 합쳐진다면 에너지 믹스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유망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원자력의 친환경 조성이 재조명되어야 되고 원자료 발생 전기로 클린 수소를 생산하고요. 미국, 프랑스, 영국도 연구 개발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수소 생산에 원전을 이용하면 탄소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때도 에너지원별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탄소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원전이 제일 작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는 좀 있지만 그런 핵폐기물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기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반대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원전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보다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험도가 훨씬 크다라고 이제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탄소 에너지를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또 그렇다고 사용 에너지를 대폭으로 줄이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기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보시면은 5년간 6차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2조 7천억을 투자를 하고요. 폭발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SMR은 민간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SMR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원인은 탄소 원료인데 원자로는 그 원자재 소요량을 극소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 얘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뭐 좀 주가가 횡보를 한다라고 해서 빠진다. 그럼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빠진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고 혹여라도 그런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잘못 들어가시면 정말 저는 위험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마땅히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저는 정말 없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이 내리는 와중에 이렇게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답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전체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원자력 테마 중에서도 SMR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SMR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